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시립 제1, 2요양병원이 적자를 벗어나려면 치매 전문 병원 등으로 병원을 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에 화약류를 판매하던 대리점주들이 갑자기 대기업에게 일감을 뺏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순의 만원 아파트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나주시는 관리비만 내면 공짜로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장마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분석해보니 최근 10년 동안의 장마 기간 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시립 제1, 2요양병원 파업 사태의 원인은 사실상 누적 적자로 인한 임금 문제인데요. 시립 요양병원의 적자를 벗어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해법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시립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나섰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등을 이유로 연달아 파업 중인 광주시립 제1, 2요양병원. 파업 동참과 사측 해고 통보 등으로 운영 인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파업 기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환자도 60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공병원의 오랜 운영 적자 구조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공병원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의 시립 1, 2요양병원의 누적 적자는 70억여 원. 이 중 44억 원은 병상 감축과 시설 공사 등 이른바 불가피한 손실로 분류되는 상황. 전문가는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 요양병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영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신병동을 보유하고 있고 치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요양병원은 중증 치매 환자를 전담 치료하고 2요양병원은 재활 전문 또는 중증 와상 환자를 장기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특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공익적 비용은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지원 체계라고 한다면 그냥 적자니까 메꿔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운영 상태를 진단을 하고 그래서 공익적 적자와 불가피한 손실로 확인된 것들은 보존을 해주는 그런 방식. 광주시도 중장기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민간 의료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중증 치매 환자 치료나 재활 전문으로 특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영역, 그러니까 뭐 중증 치매 환자를 본다든지 뭐 재활 전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특화시켜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시립요양병원. 이번에 제시된 해결책이 공공의료 체계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무더운 날씨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야외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늘을 꼭 만들어 두시고요.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구름은 종종 지나겠고요. 오늘 점심 이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화와 거래해온 지역의 한화 대리점들이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었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기업이 말도 없이 일감을 가로챘다는 건데 한화 측은 대리점들이 화약 가격을 높여받고 있다는 항의가 수차례 접수돼 어쩔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전남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대기업인 한화가 화약 거래처를 말도 없이 빼앗아갔다며 기존 거래처를 즉각 돌려달라는 겁니다. 한화 집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남 서부화약은 작년 6월쯤부터 호남 고속철도 2호선 공사와 해남 신안간 해저터널 공사 현장 등 전남에 굵직한 건설 현장 6곳의 산업용 화약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호남 고속철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전남 무안입니다.
당초에는 서부화약이 이 공사 현장에 산업용 화약을 납품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한화가 직접 이 공사업체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통보도 없이 끊긴 상황. 이로 인해 최근 매출의 40%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가뜩이나 매출 감소로 대리점을 유지하기 어려워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목포와 영암 등 3개 대리점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 한화의 직거래 판매는 장거리 운반이 불가피해 안전사고 위험성도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하나 대리점들은 길게는 60년간 또 짧은 데는 한 40년간 동고동락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부당한 갑질행포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한화는 전남 서부화약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공사업체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공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판매를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운반비를 추가로 받거나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 고객들이 민원이라든지 항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폭리를 취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들은 한화가 알짜배기 현장만 직거래 판매를 결정했고 울산과 경기 등 전국에 있는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직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맡아서 진행하고 있던 현장을 빼앗아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최근 화순의 만원 아파트 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었죠.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자체는 인구 소멸 문제를 풀려는 건데요.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서로 벤치마킹하려는 가운데 나주시는 아예 청년에게 공짜로 집을 제공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다음 주면 광주에서 화순으로 이사하는 30대 직장인 양준영 씨. 월세 10,000원에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입주를 신청했고 지난달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주자로 선정됐습니다.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모두 다 축하한다고 전해줬어요. 광주에서는 기본 월세로 매달 56만 원씩 나갔었는데 여기로 오게 되니까 돈이 절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화순구는 4년간 192억 원을 들여 모두 4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이 지역에 자리 잡도록 집을 제공하는 이 같은 정책이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는 최근 청년층에게 공짜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되고 최대 거주 기간은 4년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8살 이상 45살 이하 무주택 청년이 그 대상인데 나주에서 취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나주시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15억 원을 투입해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주에 오시면 공동주택을 거의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겠다. 가족이 있으면은 독립형으로 이제 혼자 오시면 이제 공동 주거형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청년층이 지역을 빠져나가고 지역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 나주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화순의 만원 임대주택을 방문하는 등 저마다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발효됐던 지난 17일 오전 9시쯤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서구는 감리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에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2주 뒤 거푸집을 해체하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 정비 공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업체 대표와 전직 재개발조합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도 김효진 부장판사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담합하는 방식으로 95억 원 상당의 철거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42살 서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려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상담자는 나주시 고문 변호사이며 상담 희망자는 먼저 방문 일정을 조율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빛가람동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나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도 사전 조치를 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외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유지, 관리, 운영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기고 도박 참가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로 50대 총책 등 2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도박 자금이 현재까지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이들을 추적하고 있고 검거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해남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노동자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자재 운반용이었는데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없이 운영하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의 한 5층 규모의 신축 건물 공사 현장. 어제 아침 7시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자재 운반용 승강기가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충격으로 승강기 하부 기둥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노동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파열됐다고요. 12중 나오고 5층으로 일하러 가려고 그냥 추락했어요. 승강기와 승하강용 쇠줄 사이 연결 부위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강기 연결 가구리 그게 벗겨져서 추락했어요. 연결 고리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추락. 사고가 난 승강기는 자재 운반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재를 투입하는 거다 보면 그러면 힘들잖아요.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한 것 같아요.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 산업안전기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올여름은 이런 장마가 또 있었나 싶을 만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 전남에 내린 비는 최근 10년 장마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양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시작된 올해 장마.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역대급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구례 성삼제 1145mm를 최고로 한평 785mm, 장흥 664mm, 목포 523mm 등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니 비가 이게 퍼부으면 뭐 한 이틀 하루나 이렇게 뭐 오고 말고 그러는데 2, 3일, 4일 막 그렇게 없대요. 장마가. 이번 장마 기간 광주 전남 평균 강수량은 567.3mm.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최근 10년 장마 기간 평년 강수량인 338.7mm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6번째로 많은 강수량입니다.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폭우가 끝나면 폭염이 찾아오는 이상기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발 비 좀 그만 왔으면 쓰겠네요. 이 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햇빛도 찌고 그러니까 고온다습해서 사람들이 너무 짜증도 나고. 기상청은 좁은 띠의 형태로 발달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장맛비의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서쪽에서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는 면에서 동서로 좁은 띠의 형태로 정체전선이 발달하였고, 광주 전남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 오는 22일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미 내린 비의 양이 많다 보니 하천 수위 상승과 댐 수문 개방으로 인한 하천 하류 지역 침수나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영아 시신을 내다버린 여성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수사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영아는 키 50cm에 몸무게 800g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닷새 만에 10대 후반 여성이 자수하며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는데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영아의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영아가 임신 7개월 차 정도에 출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알기 어렵다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아의 사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살인 혐의나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만 당시 아이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친모의 뱃속에서 숨진 채 태어났다면 법적으로는 생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체유기죄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뱃속에서 이미 숨진 뒤 태어난 사산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지만 부검 결과 사산아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상된 아이가 인부 몸 밖에 나왔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거죠. 만약 안에서 사산이 돼서 몸 밖으로 나왔다면 99.99%. 경찰은 울산과 비슷한 사건이 사체유기 혐의로 처벌된 판례가 있어 이를 근거로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주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주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400여 명으로 2주 전 5,600여 명에 비해 30%, 3주 전에 비해서는 73%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와 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밀접 접촉자가 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박수기 광주시 의원은 도시개발 등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는 깜깜이 밀실 운영 지적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층수 제한 해제, 옛 방직터 어등산 개발 등 굵직한 개발 현안에 대한 심의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확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의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예외 조항을 둬 일각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쉴 수 있는 그늘을 챙겨두시고요. 또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등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가끔 구름 지나는 날씨 예상되는데요. 점심 이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날이 더 덥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와 무안에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31도, 광양에서도 31도 안팎의 낮 기온으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m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 토요일 새벽 다시 시작됩니다.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토요일 오전이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